이번 달도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갑니다. 2월. 우리를 설레게 했었던 신제품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5개의 신제품 소식,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쓸만한 웹캠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지만 매번 추천받는 건 로지텍의 C920일 겁니다.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하는 스트리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로지텍이 소리 소문 없이 새로운 웹캠, 스트림캠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추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 78도 화각의 f2.0 조리개 값을 지닌 직사각형 웹캠입니다. USB Type-C 인터페이스로 각종 노트북에 끼워 쓰기에도 아주 좋죠. 해상도는 최대 FHD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자동 초점 속도가 더 빨라졌고 이전보다 정확한 노출값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본체를 수직으로 돌려 꽂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토리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내장되면서 방송 중 키보드를 내리쳐도 이전보다 우아하게 흔들리는 캠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비 스트리머 혹은 키보드 샷건에 최적화된 스트리머들에게 구시대의 유물인 C920 말고 이 녀석을 추천해주세요. 물론 가격은 C920보다 더 비쌉니다. 139달러, 한화로 약 16만원. 그런데 아직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구 가격은 약 25만원. 그냥 쓰고 있던 C920 계속 써야겠습니다. 닌텐도 하면 젤다의 전설, 슈퍼마리오, 포켓몬스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물의 숲도 있습니다. 너구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고 낚시와 열매 따기 등 다양한 노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가는 게임이죠. 대충 압축한 거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게임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임 출시와 더불어 닌텐도가 동물의 숲 뉴 호라이즌 스위치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본체 사양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곳곳에 동물의 숲 감성을 덧칠한 제품입니다. 스위치 본체 뒷면에는 게임 무대인 열대섬과 각종 캐릭터 아이콘이 삽입됐고 조이콘은 파스텔 톤의 청록색과 하늘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야 별 감흥 없겠지만 마니아들은 침 흘리며 기다리는 패키지입니다. 다행히 정해진 개수만 판매되는 한정판은 아닙니다. 제값에 사서 비싸게 되파는 되팔렘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버전이라는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배터리 개선 버전이고요. 스위치 본체 파우치와 동물의 숲 게임 카트리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로 사야 돼요. 가격은 약 36만원. 가격은 기존 스위치와 다름없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지만 덕분에 매번 혜자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게임도 좋고 정말 재밌습니다. 현실에서 못 사는 집, 게임에서라도 사야죠. 저는 아주 큰 집을 만들 겁니다. 삼성이 1억 800만화소의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갤럭시 S20 울트라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S20 시리즈도 있지만 울트라가 가장 고급 모델입니다. 화면 크기, 그에 따른 배터리 용량, 카메라 제외하고 나머지 사양은 다른 녀석들과 동일합니다. 전반적인 제품 디자인은 이전 S10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더욱 강력하게 튀어나온 삼성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이 아주 압권입니다. 카메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펙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지닌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이전과 달리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120Hz 주사율을 쓰기 위해선 해상도를 FHD 플러스로 낮춰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소프트웨어, 앱들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본 앱 화면과 인터넷 스크롤, 기타 등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이전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865, 12GB의 램, 256GB 저장 공간을 지녔습니다. 최대 1TB 외부 메모리를 지원하며 약 5000mAh의 배터리를 갖췄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당연히 지원하고 3.5mm 이어폰 단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세요.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약 4000만화소 f2.2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작년 9월 삼성이 직접 제조한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슬림 GH1이 탑재됐어요. AF, EIS, 전자식 손떨방만 지원하며 최대 4K 영상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심도 카메라는 빠졌고요. 여튼 카메라 스펙만 보면 그간 갤럭시 폰 중 가장 강력한 셀피 카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 셀피 카메라는 갤럭시를 선호합니다. 아이폰보다 잘생기게 나오거든요. 예쁘게 나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후면에는 심도 카메라를 포함해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1억 800만화소의 f1.8 광각, 4800만화소 f3.5 망원, 1200만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됐죠. 이전보다 이미지 센서는 더 커졌고 화소수는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메인과 망원 카메라는 OIS, AF를 모두 지원하고요. 최대 8K 24프레임 동영상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8K요. 꽤나 인상적인 사양이죠. 물론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들이 응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단순히 화소수만 높다고 마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잔망경 원리를 활용하는 폴디드 렌즈가 적용됐습니다. 삼성 측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광각 10배 줌이 가능한 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AI 디지털 보정 기능을 더한 스페이스 줌 기능을 더해줬어요.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100배 줌입니다. 결국 고화소 사진을 바탕으로 크롭하는 디지털 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줌 경우에는 이미지 품질 훼손이 불가피하며 특히 저조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으로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절대 무시할 일이 아니고 비웃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좋은 폰카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나 폰카를 자주 활용하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혹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 그게 갤럭시 S20 울트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은 약 160만원. 카메라에 관심이 없거나 큰 화면이 싫은 유저라면 더 저렴한 S20 시리즈나 같은 가격에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을 구입하는 게 어쩌면 만족도 면에서 더 이득일 수는 있습니다. 마냥 카메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냥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누가 뭐래든 해마다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며 웃고 있는 삼성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반면 전세계 판매량이 0.3%, 늘 최저치를 기록하며 울고 있는 소니가 엑스페리아 1 마크2를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엑스페리아 특유의 깔끔한 외관이 자랑인 소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이 녀석의 특징은 굉장히 많습니다. 초당 20매의 고속연사, 동물의 눈까지 정확히 맞추는 빠른 AF, 소니의 알파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본뜬 카메라 앱 UI, 3.5mm 이어폰 포트에 유무선 하이 리졸루션 오디오 LDAC 지원, 하드웨어 디코딩을 통한 360 리얼리티 오디오, 스테레오 스피커, 플레이스테이션 4 듀얼 쇼크 모드, 기타 등등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안 팔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죠. 자사 기술들을 스마트폰 하나에 몽땅 다 때려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품 주요 사양은 6.5인치 21:9 비율의 길쭉한 4K OLED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865, 8GB 램에 256GB의 저장 공간, 약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K 디스플레이입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 5G 통신을 지원하는 역시 최신형 스마트폰입니다. 방수 방진도 지원하고요. 카메라도 신경 썼습니다. 전면 800만화소 f2.0 카메라, 후면은 전부 1200만화소 f1.7 광각, f2.4 망원, f2.2 초광각, 심도 카메라로 구성됐습니다. 렌즈는 전부 자이스 렌즈를 활용했고요. 메인, 망원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고 동영상은 최대 4K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에 비해 겸손한 스펙의 카메라지만 평균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들과 비교하면 그리 덜 떨어진 사양의 카메라는 아닙니다. 카메라든 오디오든 어디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소니의 바람이 아주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엑스페리아 1 마크2의 가격은 약 1300달러, 한화로 약 157만원입니다. 어디 걸리기에는 가격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국내 정식 출시 여부도 아직 확인된 게 없고요. 가격이 진짜 애매하네. 전자기술계의 다이슨이 약 1년 만에 새로운 조명을 내놨습니다. 라이트 사이클 모프. 자연광에 가까운 인공광. 약 1년 전 출시된 라이트 사이클 태스크의 후속 모델로 이전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단연 개선된 디자인과 성능입니다. 기술적인 특징은 거의 같습니다.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병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스탠드였는데 이번에는 보다 다이슨스럽게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1194룩스에서 최대 1546룩스로 전체적인 광량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데스크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 폭이 더 넓어졌죠. 두 가지뿐이지만. 이 녀석의 메인은 역시 6개의 고출력 LED가 달린 광학 헤드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마그네틱 방식으로 헤드를 스탠드본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단순히 접어서 어디 보관하는 게 아니라 결합되는 순간 그 통짜로 무드등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멋진 변화죠. 그 자체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헤드에는 이전처럼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GPS 기반 자연광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세계 어디서 사용해도 해당 지역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내준다는 겁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낮에는 공부하기 좋은 밝은 환경을, 어두운 밤이 되면 블루라이트를 줄여서 사용자의 눈을 보호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연광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말이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헤드 쪽에는 진공 포장된 구리관, 히트파이프가 내장되면서 LED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전과 똑같아요. 하루 평균 8시간 사용 시 최대 6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품 가격이 중요한데 데스크 모델 기준 약 $650, 하나로 약 78만원입니다. 스탠드 모델은 이보다 20만원 더 비싼 약 100만원. 가격이 납득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형광등 켜고 사시면 됩니다. 이케아 사세요. 이케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쓸만해요.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또 딴 거 사면 되니까. 2월을 뜨겁게 달궜던 5개의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 사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는 단연 동물의 숲 에디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모두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세상 아직 살만합니다.